메탈리카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난 남자, 그리고 비틀즈에서 쫓겨난 남자, 두 남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메탈리카에서 쫓겨난 남자는 사실 그 다음에 이 데이브 머스테인이라는 사람인데, 메가데스라는 헤비메탈 밴드를 만나서 전 세계에 2,500만 장을 팔았다고 합니다. 뭐 정말 이 헤비메탈계 역사에서 말할 수 없이 성공한 사람인데, 하지만 이 사람은 늘 비교 대상이 메탈리카였기 때문에, 나는 메탈리카는 1억 8천만 장을 팔았으니까 나는 아직 앞으로도 1억 5천만 장을 더 팔아야 돼 라는 그런 비참함 속에서 결국 평생을 자기를 비참하게 만들었던 데 반해서, 비틀즈에서 쫓겨났던 사람은 오히려 훨씬 더 거기서 어떤 사람들의 그런 이목이나 이런 걸 받지 않음으로써 행복한 이런 삶을 사는 거를 아주 대조적으로 잘 또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행한, 안타까운 이 메탈리카보다 잘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 불행했던 이 어마어마한 록스타에 대한 것도 있지만, 반면에 그 똑같은 시련을 너무나 행복하게 겪어낸 이제 비틀스의 전 멤버, 이 드러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드러머는 하여간 해고되고, 바로 비틀스는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뤘고,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보통 이제 작은 드러머로서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 이 사람에게 다시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은 정말 너무나 행복하다. 그 비틀스에서 쫓겨난 덕분에 약간 행복한 부인과 이렇게, 하지만 비틀스의 멤버들은 많은 성공을 이뤘지만 개인적으로 뭐 꼭 그렇게 성공하거나 이러는데 정말 오랜 세월의 그런 고통을 또 겪은 거랑 대조돼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히 무시해도 좋은 엉터리 가치들 해서 몇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쾌락. 쾌락은 가짜 신이다. 우리가 인간이 그냥 만들어낸 것이고, 쾌락은 행복의 원인이 아니고 결과다. 경계해야 될 거 첫 번째, 쾌락. 그리고 두 번째, 물질적 성공. 물질적 성공을 너무 평가하게 되면 정직이나 뭐 비폭력, 연민 같은데 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하게 돼서 물질적 성공이냐 아니면 어떤 절대적 가치냐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하고, 세 번째는 내가 다 안다 하는 태도. 인간은 틀리는 게 일상이다. 틀리는 게 정상이고 나는 무지해서 아는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오히려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하지만 뭐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너무 무지해서 내가 아는 게 별로 없다라는 태도는 매우 훌륭하긴 하지만, 정말로 내가 오랜 세월을 거쳐서 신념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내가 옳다라고 밀어붙이는 생각도 결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사람이 되려고 너무 하는 거다 보면 결국 본인이 이루려고 했던 본래의 가치관의 트랙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약간 자기 상황에 따라서 또 해야 되는 것 같아요. 4번째는 무한긍정. 그래서 삶은 때로 엉망진창이라는 게 사실이고,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건전한 일은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긍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최근에 이렇게 다시 생각했던 거는, 우리가 보통 긍정적인 사람 그러면 굉장히 좋은 의미로 쓰이잖아요. 근데 긍정적인 사람이라는 말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뭐 잘 될 거야,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나는 예뻐, 이렇게 하고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그 사람을 결국 스스로를 기만하는 것이고 그런 허세에 빠지게 하는 것인가. 나는 뭐 이번에 망했네, 뭐 이번에 뭐 손실이 났네, 누구로부터 뭐 관계가, 친구랑 헤어졌네, 이런 모든 것이 있을 때 그랬구나 라고 이게 받아들이는 것이 긍정이지, 그 모든 상황을 수용하는 것이 긍정이지, 그거를 무조건 뭐 망했지만 다시 다음엔 성공할 거야, 뭐 이렇게 저 사람하고 사이가 나빠졌지만 잘 될 거야 라고 무조건 이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정말 자기 기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어의 오류에 빠지지 않기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약간 투쟁했던 날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게 느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 더 나은 가치에 신경을 써라. 그래서 가치는 어차피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를 매겨야 하는 것이라서 내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고, 제가 보기엔 이 책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우선순위에서 이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 109페이지 중간에 붉은 글씨로 좋은 가치는 또 나쁜 가치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쓰여져 있는데, 현실의 바탕을 두었는지, 사회에 이로운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통제 가능한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좋은 가치는 정직 같은 것인데요. 내가 그거는 다른 사람에게 이롭기도 하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정직, 혁신, 유연함, 자립, 후원, 자존감, 호기심, 너그러움, 겸손, 찬조, 이런 것들은 좋은 가치.
나쁜 가치는 속임수, 폭력, 무분별한 섹스, 뭐 즐기면서 사는 것, 주목받기, 혼자 있기, 모두에게 사랑받기, 뭐 부자 되기 위해서 돈 벌기,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 가장 큰 차이가 어떤 내적인 것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외적 사건에 의존하는지가 두 개를 가르는 가장 큰 그거고, 결국 그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느냐 내가 통제할 수 없이 벌어지는 외적 사건이냐에 따라서 좋은 가치와 나쁜 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제일 중요한 표로 하는 게 111페이지와 그 2페이지에 걸쳐서 있는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5가지 가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강한 책임감, 두 번째는 당신의 믿음을 맹신하지 않을 것,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것, 그래서 독선적인 허세꾼이 되지 않기를 말해주고 있고, 세 번째가 실패하는 것, 그리고 실패는 결국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거절하는 것, 그리고 내가 놓으라고 또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상대가 나에게 놓으라고 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그 쌍방향의 거절을 다 인정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내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고요. 우리가 정말로 죽음을 생각했을 때 모든 가치가 비로소 제대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5장은 선택을 했으면 책임도 져야지 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선택과 책임, 뭐 잘못, 우리가 보통 이건 너 책임이야 했을 때 보통 책임이라는 말을 잘못이라는 말하고 많이 헷갈려서 그런데, 이 잘못과 책임은 많이 틀리다는 거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잘못은 과거에 대한 얘기고 그 책임은 미래에 대한 말이라서 그런 걸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 마라톤을 똑같이 뛰는데 너가 이걸 안 뛰면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을 받아서 뛰는 거하고, 내가 이걸 뛰고 싶어서 뛰는데 거기서 친구들이 옆에서 환호하는 거하고, 이 똑같은 마라톤의 그 생리적인 신체적인 고통이 얼마나 다르게 느껴질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비참함을 느끼고 있다면 그거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데 참 공감 가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고통 속에서도 그게 내가 통제 가능하다면, 내가 뭐 권투 선수로 뭐 게임을 하고 있는데 내가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거라면 사실 그게 고통스럽진 않겠죠. 고통스럽지만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니까. 이 사람이 젊었을 때 그 프로 갬블러가 돼볼까 했던 거에서, 그 포커의 매력은 언제나 운에 얽혀 있지만 운이 게임의 장기적인 결과를 좌우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승자는 각 선수가 게임 중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서 결국 포커를 시작할 때 패는 다 누구에겐가 각자의 패가 주어지지만, 사실 아무리 좋은 패가 들어왔어도 그거를 지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나쁜 패가 들어왔어도 이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 지속적으로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했냐에 따라서 그 포커에서 결국 마지막에 이기는 것처럼, 이 삶도 마찬가지라 최고의 카드를 받은 사람이 승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매 순간 지속적으로 최선의 선택을 한 사람이 결국 게임의 승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아프다가 이 형제들은 다 잘 나가고 그래서 집에서 완전히 천덕꾸러기였었는데, 아마존 우르님에서도 에서 의외로 다시 잘 버티고 살아남았지만, 이 사람이 하버드 의대에 들어갔다가 자기가 의사보다는 환자를 더 닮았다고 생각해서 하버드 의대도 스스로 그만뒀었고,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그 철학자 찰스 퍼스의 그 강의록을 읽으면서 실험을 해보기로 했대요. 그래서 1년 동안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든 100% 내 책임이라고 믿으며 살아보겠다고 딱 1년만 그렇게 하고 본래 죽기로 마음 먹었었는데, 그 1년 해보고 죽자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가 되었고 하버드 교수가 되었고 하여간 훌륭한 가정을 이뤄서, 이 사람은 이 실험을 자기의 부활이라고 설명했었고요. 여기에서 그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 책임이다 라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선택을 해야 된다. 언제나.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은 선택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사실 선택을 미루다가 일을 망치는 경우가 많고, 또 선택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아무거나 남이 해주는 선택을 하거나 그런 거죠. 최근에 그 밝혀진 뇌과학에서 재밌는 거는, 선택을 할 때 이 뇌 그 활성 MRI를 찍어보면 선택을 할 때 활성화되는 뇌 구조가 이 정말
통증 중추하고 위치가 똑같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밥을 먹을 때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그 짬뽕을 먹을 것인가 그걸 하잖아요. 그때 진짜로 통증 중추가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남이 선택해주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선택이라는 것이 우리가 구석기 시대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문명사회는 우리 진짜 인류의 역사에서 지금 찰나에 불과한 순간인 거고, 대부분은 우리가 구석기 시대와 뭐 신석기 시대에 정말 그 동물에 쫓기면서 내가 저 동물을 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일로 튈까 오른쪽으로 튈까 왼쪽으로 튈까, 그 선택으로 결국 죽고 사느냐가 선택됐던 그 수많은 유전자적인 인식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는 것인지,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그 선택을 꼭 해야 한다, 내가. 그리고 여기서 그 이별은 내 책임이었다고 본인의 또 그 실현 히스토리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보통 이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라고 스파이더맨의 삼촌이 해준 말인데, 이게 이제 본인은 그 말을도 굉장히 우리가 믿듯이 중요한 거지만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근데 본인은 이 말을 거꾸로 바꿔서 큰 책임에는 큰 힘이 따른다 라고 바꾸고 싶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삶에서 더 큰 책임감을 가질수록 삶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책임지겠다. 아마 우리가 모두 생각하는 어떤 리더, 그리고 뭐 군대의 장군, 뭐 어떤 정치적인 통솔자,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이 두 단어를 바꿀 생각은 저도 사실 한 번도 못했는데 정말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책임에는 큰 힘이 따른다라고 하는 거고, 이 결국 나를 괴롭히는 키는 내가 갖고 있으니까 삶의 주도권을 뺏기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모든 책임은 모든 문제는 내 책임이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아까 말했듯이 책임을 꼭 내 책임이라는 말이 내 잘못이라는 말하고 굉장히 구분돼서 생각하라라고 하고 있고요. 아무튼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벌어진 모든 상황은 내 삶의 일부니까 내가 책임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은 과거 시제고 책임은 현재 시대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이제 시련 맞은 이유가 있는데, 처음에 시련 맞고 자기는 너무너무 뭐 인생을 전체를 통해서 가장 힘든 기억이었지만, 하지만 따지고 보면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나랑 사귀는 게 힘들었으니까 그 여자가 떠나갔을 것이다 라고 이제는 마침내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목에 말랄라가 총에 맞서 지키려고 했던 것, 이거는 2009년에 12살의 파키스탄 소녀 말랄라라는 아이가 학교에 다닐 수 없게 한 이제 탈레반이 갑자기 점령을 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 없게 하니까 이 아이가 온라인에다가 너희 탈레반이 감히 내가 교육받을 권리를 뺏어가? 하고 12살의 아이가 온라인에 글을 남겼는데, 이 학교로 가는 버스 안에서 본인이 올라와서 누가 말랄라냐라고 물었을 때 이 아이가 내가 말랄라다라고 얘기해서 그 자리에서 이제 총을 맞게 되는데요.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이 말랄라는 살아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고, 그래서 2014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책임지는 거, 이런 것들은 결국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패는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다. 아까 뭐 포커 게임처럼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상황이 나오는데 132페이지에 보면 그냥 당신 잘못은 아니야, 근데 당신 책임이야 라고 해서 불리하게 태어났다는 그 자체도 결국 내가 받아들여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받아들이는 것만이 최선이다. 그리고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아. 그리고 어떻게는 필요 없어, 그냥 닥치고 해 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어떤 걸로 이렇게 고민을 할 때는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쪽으로 신경을 돌리기만 해도 좋은 해결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다른 곳으로 신경을 돌리지 않고 거기에 계속 매달려 있다 보면 부작용들이 이 다른 것으로 약간 이 신경을 우리가 어떤 거에 함정에 빠져 있을 때는 다른 곳으로 주의를 돌린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는데, 하지만 꼭 그 다른 곳으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고, 근데 우리가 막상 빠져나오려고 보면 여기서 또 여러 가지의 문제에 부딪히는데, 처음에 그 다음에는 첫 번째가 이제 세 가지가 있어서, 첫 번째가 확신이 흔들리는 거, 내가 이때까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막 다 흔들리는데 이게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감, 그런 게 정상이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망했다, 내가 이게 아니었었는데 나는 이제 막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거야 라고 이제 불안하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정상이고, 세 번째는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지켜온 어떤 자기의 가치관이나 정체성이 있는데 그걸 이제 다 바꿀 때 내가 이렇게 하면 버림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내가 나의 가치관을 바뀔 때 일어나는 현상이고 이거는 다 결국은 사실은 불안을 느끼게는 하지만 결국은 좋은 현상이다 라고